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황운하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 엄밀히 따져보자면 이 사람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28일에 자기 페이스북에 딱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그가 어떤 국정 운영 철학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뭐 지금은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한 뭐 45%, 뭐 많게 나오는 건 뭐 47%, 8%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국민 절반인데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국정 운영 철학을 가졌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모욕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의 한 절반 정도, 좀 과장하면 절반 정도가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이 중에 아주 극소수가 기득권층이고, 이 기득권층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가 뭐냐면 이 황운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백분율로 따져보시면 윤석열 지지층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2%포인트는 기득권층이고 나머지 40%포인트 이상은 다 이 윤석열이 어떤 국정 운영 철학을 가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저학력 빈곤층 아니면 고령층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 비하, 국민 모욕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 수구 언론의 거짓과 선동이 강력히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무식하고 나이만 많은데 뭐 어떤 가짜 거짓 뉴스에 휩쓸리고 선동돼 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발언입니까? 어마어마한 주장입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당명과는 전혀 배치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 국민을 이 계급을 나누고 감히 너희 같은 것들이 이 무지몽매한 것들, 이 좀비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너네는 아무 생각이 없고 너네는 그냥 누가 주입시킨 대로 거기에 휩쓸려 다니면서 마치 홍위병처럼 윤석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모욕 준 거나 뭐가 다른 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황운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과거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사람은 그 경찰대를 나왔습니다. 이거 순전히 다 세금으로 학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대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이 됩니다. 이 사람이 35년 동안 경찰로 일했습니다. 그러면 그 월급 어디에서 충당되는 겁니까? 세금 아닙니까? 국민들 주머니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낸 세금, 그 세금으로 35년 동안 경찰 일합시고 월급 받아먹고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 그만두고 그만두는 과정도 솔직히 좀 뭐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 황운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그만두고 소위 말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면서 국회의원직에 앉아있으면서 세금으로 또 지금 억대 연봉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평생을 세금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세금을 낸 국민들을 향해서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 거짓과 선동에 이렇게 휩쓸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어떤 정치인의 자세입니까? 이게 정치인을 떠나서 어떤 상식이 있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이재명 후보보다 강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과 전혀 거리가 먼 주장을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라는 사람, 이런 자가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정무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셈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같은 당 대통령 후보 발언의 그 진위, 과연 이재명 후보가 정말 진심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고 있는 의심, 미심쩍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차에 그 당의 의원이란 자가 무슨 고령층, 저학력, 빈곤층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조롱하는 듯이, 멸시하는 듯이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그 후보를 도와주는 길입니까? 어마어마한 중대한 자충수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대신 일하는 일꾼이다. 머슴이다. 내가 진짜 머슴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항상 자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황운하 의원이라고 하는 자의 이 주장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정치인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진짜 머슴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대신 일하는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이 황운하 의원이라고 하는 자는 이재명 선대위에서 소위 안전사회 만들기 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직을 버렸는데, 왜냐면 뭐 이재명 선대위가 쇄신한다 뭐 어쨌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직을 버렸는데, 이런 직함을 달고 있었던 황운하 의원 같은 자가 교육, 소득, 연령에 따라서 국민을 분류하고 그들의 급을 나눈 듯한 언사를 한 건 역시 같은 시각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여러분 세상에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주 정말 극소수 빼놓고 저학력이라는 그 기준이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사회적으로는 그 저학력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학력이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 학교 그 어떤 정규 교육을 마치기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근데 학교에 못 다녔겠습니까?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일을 해야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흑수저,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중대 법대 들어가기 전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저학력 빈곤층 아니었습니까? 검정고시 보고 한 거 대학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저학력 빈곤층이 마치 뭔 죄인인 듯이, 아니면 뭔가 이 우리 사회에 아주 열등한 존재인 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이런 직함을 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저학력 이런 사람 국가가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빈곤층, 우리가 세금을 내서 소위 사회적으로 자원의 재분배를 하는 까닭이 뭡니까? 이 사회에서 약간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 사회적 재분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정부가 존재하는 거고, 그 정부의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령, 아니 사람이 나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될 사회적 약자인 저학력, 빈곤층, 노년층, 이거는 어떻게 특정할 수도 없고 전 국민을 갖다가 그냥 싸잡아가지고 마치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못 배운 게 개인의 잘못이고 가난한 것도 개인의 잘못이고 늙는 것도 개인의 잘못입니까? 뭔가 잘못한 사람들입니까? 누구나 다 이런 불가피한 환경에 살다 보면은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고 가정 형편이 쪼들릴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늙는 거고, 이걸 갖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무식한, 무지몽매한 좀비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 거짓, 가짜,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윤석열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말입니까? 뭡니까? 이런 자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선언에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억강부약이라는 건 뭐냐?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 이겁니다. 이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게, 강한 자를 왜 누릅니까? 강한 자라기보다는 어쨌든 소위 말하는 그 가진 자, 강한 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게 하고, 대신에
그들로부터 일정 부분 이 국가가 공공 영역에서 이렇게 수치를 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눌러야 됩니까? 억강을 해야 됩니까? 잘하는 사람 더 잘한다고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부추기고 이렇게 하고 약한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끌고 안으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거는 얘기 못하고 항상 왜 억강부약입니까? 강한 자 가진 자는 우리 국민 아닙니까? 이런 어쨌든 이거에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기 때문에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한다. 이렇게 대선 출마 선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의 황운하라는 자는 뭐라고 했냐? 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 이런 사람들 향해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황운하 의원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1항입니다. 또 제5조 3항 당원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 세대 등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조 4항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대다수가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도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화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5조 사항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윤리규범이 돼 있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의 윤리심판원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제가 아까 읊어드렸던 그 세 가지 조항 있지 않습니까?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제14조 1항입니다. 징계 사유, 징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송영길이지만 지금 그 당대표에 우선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뭐 논란이 많은 발언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아픈 마음과 어려움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큰절을 했지 않습니까? 사죄한다면서 큰절을 했습니다. 거의 막 이마를 바닥에 붙일 정도로 그렇게 큰절을 했지 않습니까? 뭐 눈물도 보였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또 뭔 얘기했냐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구나. 앞으로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고 11월 22일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민주당, 그러니까 그 날 이전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 지금은 새로운 민주당 1일차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천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언행을 고려했을 때 이 황운하 망언 논란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 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진정 자기가 얘기했던 억강부약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국민들 앞에 그 억강부약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 황운하라는 자의 해당 주장과 그에 따른 논란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사실상 대선이 끝날 때까지 당 대표보다 우선해서 당권을 장악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후보는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황운하 징계안을 갖다가 윤리심판원에다가 넘겨야 되고 의원총회에서 그 징계 여부를 확정해야 될 겁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새로운 민주당을 선언한 이재명 그리고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은 이 황운하 망언 논란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그걸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이 그냥
어물쩍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뭐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변인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느냐? 소위 말해서 이부망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서울에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인천에 산다. 그게 이부망천입니다. 이 얘기했다가 이 사람 뭐 징계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했고 뭐 그 이후에 복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작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21대 총선에서 이 사람 공천 신청을 했지만 컷오프 바로 탈락됐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어떤 대응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기억하시고 과연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예상하시다시피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그래도 아니 자기 입으로 약자의 삶을 보듬겠다 억강부약을 하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별 얘기 다 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민주당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역시 거짓이다 헛구오다 공연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